저희가 잠시 뒤에요. 같은 파독광부 출신이고요. 지금도 독일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유상근 씨인데요. 아, 예, 맞아요. 예. 그 언론교통에, 거기서 언론교통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분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분을 네.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 지금 예. 전화 연결이 됐다니까요. 모셔보겠습니다. 유상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시죠? 건강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차도 많은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예. 네, 박 대통령께서 베를린 도착했을 때 그때 환영식 하는 자리에 직접 나가셨었다면서요? 예, 제가 한 단체 분들을 인솔해서 벨린에 갔었습니다. 예. 그때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현장에는 이 젊은 분들은 없고 전부 우리 1세대 예. 1세대 분들이 모두 거기가 나오셨었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베를린 현지에서 보시니까 그때 감회가 어떠시던가요? 뭐 저야 옛날에 박 대통령 오셨을 때는 전 아직 독일에 안 왔으니까 모르는데 예. 이 박 대통령이 1999년도에 독일에 한 번 오셨었고 예. 그다음에 2006년도에 독일에 와서 그때마다 동포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독일 교민들하고는 친근감을 가지고 있지만요.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국가와 국가 간에 정상이 되셔서 국정을 이제 이렇게 논의하면서 금년에 통일에 대한 구상을 독일에서 발표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동포들이 아주 박 대통령을 이렇게 보시고 먼 밑으로라도 참 이렇게 보셨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가슴 설레하는 모습, 참 옛날부터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결국에 국가를 운영하게 됐다. 그런 여러 말씀들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그 환영식 이 현장에서는 먼 발치에서 대통령을 보셨고, 그리고 예. 오늘 밤인가요? 여기 시간으로 오늘 밤인가 내일 새벽에 네, 프랑크푸르트에서 예. 그 파독 근로자들 직접 접견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러시죠? 대통령 만나시게 되면은 맞습니다. 어떤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꼭 저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으로 발전한 것은 예. 1964년에 우리 박 대통령님이 여기 오셔서 그분의 선친이신 박 대통령 오셔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현재 못 살더라도 후손을 위해서 어떤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을 이번에 이 박 대통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게 가슴 설레이는 거고요. 네. 또 교민들이 우리 박 대통령님한테 그렇게 무슨 많은 바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2세들에게 앞으로도 튼튼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통일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루빨리 하려면은 지금부터라도 통일이 됐을 때를 가상해서 아이들한테 예. 확실한 국가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번에 박 대통령이 오시는데 젊은 분들도 환영식에 참가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예, 예. 전혀 일제 간호사 광부들만 나오고 유학생이나 어떤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걸 볼 때 무엇인가 여기 와 있는 분들이
그 경제적인 그런 여유나 그런 분명히 우리나라가 잘 따라서 이쪽으로 유학을 왔을 터인데 네. 그분들이 하나도 그 현장에 안 나오는 이유가 저는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예, 선생님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될 때도 그때 독일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심경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조국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그때 사업을 할 때인데요. 그때는 예. 젊었을 때니까 마침 그때 독일이 그 통도 과정이 있는 줄 모르고 이 베를린 쪽으로 이 사업을 나갔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 통일을 맞이했지만 전 그 현장에 엊그제 그 대통령님이 그 다녀가신 그 브란덴부르크 그 통일문이죠. 예. 거기는 제가 그 많은 인파 속에 묻히지 않았지만 참으로 이 분단된 나라로서 통일은 이렇게 빨리 이런 나라는 이렇게 오는구나. 그때 생각할 때 그 국민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이 통일이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물론 경제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1971년에 독일로 파견돼서 광부로 일을 하셨고 대한민국의 조국의 발전에 기여를 하셨고 지금도 독일에서 살고 있는 유상근 선생님 전화로 연결해서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그 광산하고 그 예. 병원 일 끝나고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독일에 남아 있고요. 예. 지금 3분의 1 좀 넘게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카나다, 미국, 그 네덜란드, 그 유럽 지역으로 한 3분의 1 정도 헤어져 가지고 다들 지금 나름대로 성공들 했다고 보죠. 근데 방금 이제 유상근 그 독일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예.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그 자리에 안 계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 내용 중에 이렇게 나라가 못 사니까 이렇게 한국의 젊은이들을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지하 수천 미터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게 이제 더욱 이제 눈물바다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대에는 우리가 못 살아도 우리 후손들에게, 방금 유상근 씨 그 얘기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이 말씀이 막 귀에 생생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예. 자, 교수님 이제 통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게 과연 올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고 최근에 그 좀 더 현실감 있게 조금씩 이제 구체화돼서 다가오는 그러나 아직도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당장 당대에 오면 우리한테는 손해는 아닌가 뭐 그런 걱정들도 있고 여전히 좀 막연하기도 하고요. 통일 준비를 어떻게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 일단은 이제 고장난명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손바닥도 마주쳐 소리가 나는 법인데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절절히 원하는 통일을 좀 이룰 수 있게끔 북한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한쪽 손바닥 치자면 소리가 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북한을 좀 꾸준히 설득을 해서 특히 이제 북한 당국과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북한 주민들이 아까 우리 얘기를 했지만 같은 동족인 한국에 이만큼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네들로 하여금 이 한국에 대한 그 부러움 같은 거 또 비교의식 같은 것을 싹트게 해야지만 이것이 북한 정권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북한 정권만 상대를 하게 되면은 가시적 효과가 안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한쪽 눈 갖고도 충분히 물체는 보지만 두 개가 있는 것은 거리 측정 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관적인 시각으로 해서 차분히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물론 이 독일의 경우처럼 독일도 사실은 제가 통일부에 있을 때 그 세미나에서 전동문제연구소 퀸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그 같은 해 6월 달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었는데 우리가 물어봤죠. 통수도 통일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퀸 소장 말씀이 자기가 통일 문제를 갖고 평생을 연구를 했지만 우리 조국이 언제 통일될지는 자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리고 가셨는데 6개월 만에 통일이 된 거 아닙니까? 벼락같이 그냥 찾아온 거죠, 통일이. 예. 그래서 이렇게 벼락같이 찾아왔을 때 그 통일을
이 민족 융성 또 번영의 기회로 삼으려면은 예. 통일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착실하게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자세.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이 아무리 완강하게 나오더라도 꾸준히 설득하고 그래서 북한과 자주 만나고 자주 접촉하고 자주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통일을 일궈낼 수 있는 네. 첩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973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발표했던 6.23 선언인데요. 여기도 보면 지금 여전히 4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유효한 것들이 지금 많거든요. 네. 이 중에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은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하게 찾아오고 뭐 베를린 선언도 그때 할 때만 해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지 아무도 몰랐는데 예측하기 석 달 힘들었죠. 만에 네.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요. 통일 독일의 과정들을 뭐 지켜보신 전문가이시고 이제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지 좀 이번에 아마 대통령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여러 전문가들도 만나고 또 이제 가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아마 분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어떠한 것이 득이었고 어떤 것이 마이너스였는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아마 분석을 하셔서 예. 좋은 점을 우리가 모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버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때하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나 그런 프로세스는 연계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통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 과정은 독일의 뭐 통일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다, 뭐 손해보는 것이 많았다 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경제적인 면이나 군사적인 면이나 뭐, 인간적인 면에서.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아마 대통령께서 거기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그 롤 모델을 가지고 있어 이제 통일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마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독관무 출신인 권희종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그리고 통일부 정세 분석팀장을 지낸 강석승 교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